안녕하세요. 북자찌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책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펜도리님. 네, 안녕하세요. 펜돌입니다. 제가 가져온 책은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라는 책이고요. 2012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구글에 근무하고 있는 차드 멍탄이라는 저자이고요. 이름이 되게 독특해. 예. 멍탄? 네, 이게 뭐 신문 기사에 한번 이 소개가 됐는데 국내 구글 코리아랑 그다음에 IT 기업 사이에 요즘에 이제 이런 명상 프로그램이 많이 유행을 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명상 앱도 나왔다라는 신문 기사였고 그 프로그램이 이 책에 기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사본 책이에요. 그리고 이 저자가 뭐냐면은 구글 내에서 그 직원 대상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직원이면서 엔지니어이면서 이걸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명상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베이스에 있는 사람인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보다 일반인에 가깝게 명상에 접근해서 진행해온 책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검색이라는 게 이제 구글의 키워드니까 너의 내면을 검색해라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책에서 되게 근거 내지는 이제 그런 걸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상을 하니까 몸에 좋아라고 끝나면은 좀 별로 흥미를 잘 못 느끼고 그다음에 약간 거기에 대한 이러이러한 연구 결과 내지는 이러이러한 근거 그게 이제 신빙성은 어느 정도인지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근거를 갖춰서 가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이 책은 그런 걸 좀 갖췄어요. 그러니까 앞단에서 뇌과학으로 먼저 시작을 해요. 뇌과학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요. 그래서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런던의 택시 운전 기사. 그러니까 런던에서 이 면허 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몇 년을 준비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런던에 2,500개가 넘는 포인트들을 다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 뇌 부분이 훨씬 더 활성화돼 가지고 그런 택시 기사가 많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 얘기는 뭐를 증명을 하냐면 이런 뇌의 이런 부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학습될 수 있다. 라는 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어지는 얘기로 이 이제 감정 컨트롤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명상, 메디테이션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 뇌의 특정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여러 증표들을 연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감성지능, 감정 컨트롤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크게 한 두세 명의 이 뭐 카바진부터 시작해서 이런 두세 명의 그 이론들을 많이 끌어다 써요. 그 책을 가진 내용을 소개를 해서 많이 쓰는데 거기에는 근거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전문직 종사자 중에 이제 퇴사를 당한 애들 둘한테 이 명상 프로그램을 쓰게 한 그룹이랑 아닌 그룹에 이걸 해놓고 그다음에 구직 성공률을 봤는데 한 4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례가 쫙 명상 프로그램을 한 쪽이 더 좋다라는 당연히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얘기로 하면서 이게 그냥 명상을 하면 너희가 좋아 마음을 더 바라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과학적 접근을 해요. 나름 과학적 접근을 해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자기 내면에 집중하고 자기 이제 감정 컨트롤해서 하는 게 실제로 성과 그다음에 실제 조직 그다음에 실제 업무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그게 그 근거로 이러이런 근거로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걸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이어진 얘기를 앞에 쫙 풀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니까 명상 한번 가보자. 라고 이제 하고 하나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숨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마음 챙김, 그러니까 이른바 마인드풀니스라는 개념이 제가 기억하기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이게 한 7, 8년 전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게 뭔지를 가지고 한참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지금도 사실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주의 집중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관조, 바라봄 요런 개념인데 요 개념으로 시작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 감정을 통제를 하고 자기 정신을 이제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일과 인간관계와 여기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냐 요런 거를 좀 많이 설명을 좀 하는 부분이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경청,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는 측면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을 하면 듣잖아요. 말하면 듣는데 이게 내가 예를 들어 100이란 걸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100이란 걸 알아들을 확률은 대단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몇 가지 기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뭐 워크숍으로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A란 얘기를 해요. 그러면 B란 사람은 그 A란 사람이 말한 거를 그대로
자기가 들은 다음에 전달해서 딸한테 얘기를 해요. 아, 그런 그다음에- 거 많이 하죠. 가족 무슨 오락관.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 스토리를 가진 얘기예요. 네,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걸 해보면은 생각보다 이 경청을 해가지고 요거 이제 전달을 내가 똑바로 알아듣기 되게 어렵다는 걸 깨닫게 되는데 그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하다 보면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경청해주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엄청난 우정과 그다음에 관계. 신뢰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뭐 그게 뭐 이제 되게 이제 경청을 해주고 그다음에 주의와 관심을 이 타인한테 줌으로써 내가 되게 소중한 걸 주고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동일한 그런 프렌드십을 줬을 때 조직 내 그런 관계 형성이 된다고 하면 업무에도 상당히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직 내에서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나 뭐 아니면 뭐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작은 시작이지만 이런 경청으로 시작하고 그다음 경청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음 단계로 들어가고 뭐 이런 방법론들에 대한 걸 얘기를 좀 많이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그 책을 읽고 좀 명상을 해보셨나요? 제가 솔직히 다는 못 읽었고요. 다는 못 읽었고요. 그 제가 지금 설명드린 부분까지 그래도 명상은 안 해보셨나요? 영상은 못 해봤는데 그 앱을 깔았어요. 앱을 깔고 아니 근데 이게 솔직하게 시인하셨군요. 실행이 어렵군요. 역시 실행이 어려워. 아니 이 책을 산지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소개를 하려고 그걸 했는데 갑자기 왜 버벅대세요? 명상을 하고 나서의 그 실제 어떤 뇌 구조가 바뀌었는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걸 궁금했는데 또 물어볼 수가 없네요. 네, 안 읽기 잘했네. 근데 요런 트라이를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근데 감정 컨트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이거든요. 특히 골프 칠 때 많이 느끼죠. 예, 그러니까 이 기승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특히 일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순간적으로 감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순간적으로 감정으로 빡 하고 열이 받아가지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 컨트롤을 못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치. 그런 부분들을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훈련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 하나, 그다음 훈련을 통해서 다스리려고 노력한다는 거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알게 모르게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저널링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기 쓰기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는 뭐에 분노하는가 예를 들어 그런 식의 어떤 질문한 다음에 그거를 생각이 없을 때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자기를 관조하면서 이렇게 쭉 하는데 그걸 하다 보면은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왜 화났지라는 걸 쭉 적다 보면은 의외로 내가 화났던 이유가 포인트가 되게 단순할 수도 있어. 그 이유가 아니고 어떤 특정한 근데 그 사실 자체를 내가 인지하는 것 자체가 내가 분노에 나를 맡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어떤 상태라는 걸 인지하고 이런 거니까. 나는 어떨 때 화가 나는 사람인구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의사결정을 하거나 일이 있을 때 그걸 쭉 쓰면은 확실히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한 거랑 쓰면서 생각한 거랑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기 있는 테크닉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적용을 하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창원님이 이 사업을 이제 요즘 하시다 보니까 이런 책도 읽고 이런 고민을 하시네요. 전에는 이런 고민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전에도 많이 갈등과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이제 요즘 느끼다 사람에 보니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여러 가지 많으시고. 고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도 AI가 대체할 수 없는 직업 중에 관리자. 네. 왜냐하면 감정을 그렇죠. 컨트롤하고 사람의 감정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할 수 없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지금 마음 챙김이나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추상적인 내용인데 이분이 구글 엔지니어다 보니까 그 접근 방법이 되게 실용적인 그러니까 실험적이고 그 다음에 되게 뭐라 그럴까 구체적인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여기 보니까 이분이 Search Inside Yourself라고 구글 내에서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가 아닌 지금은 너무 외부에 대한 주의 집중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소홀하게 보고 있는 내부를 좀 찾아가는 그런 책일 것 같네요. 네, 뭐 어쨌든 저는 그냥 만약에 사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 북자직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만한 책이에요. 아니 저 되게 좋아해요. 저 명상 이런 책 저도 한 10권 이상 읽었습니다. 택수는 싫어할 만한 책이에요. 명상 좋아해요. 택수는 이런 약간 허구에 붕 뜬 얘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니, 택수 좋아할 거야. 명상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요새 느끼는 거는 뭐 직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내가 뭘 할 때 행복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이 인생의 한 과정인데
그런 걸 트라이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근데 명상이 하나의 좋은 수단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 나는 이렇게 조용히 해서 난 뭘 할 때 가장 행복했을지라는 거를 자기가 되새김질 할 수 있는 뭐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루에 도덕경을 한 구절씩 읽거든요.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클럽 뮤직 듣다가 도덕경 읽다가 그러니까. 와, 이거 진짜 이중적 내가 보기엔 인사. 허언증이야. 하는 말이야. 내가 보기엔 그냥 그럴 리가 없어. 현암사에서 나온 이게 검정색 표지의 그 책인데 이렇게 한 구절씩 보면은 언제 읽으세요? 아침에 똥 혹시 쌀 때? 일찍 일어날 때나 아니면은 자기 전에 이렇게 가능하면 아침 저녁 한 구절씩 아니면은 하루에 최소 한 구절은 읽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뭐- 읽은 구절을 말해주세요. 오늘은 못 읽었어요. 어제 읽은 구절을 말해주세요. 거기 구절이 그제 읽은 구절을 말해주세요. 이번 주에 읽은 구절 기억하는 거 말해주세요. 아니 대답할 줄 모르는데 왜 자꾸 이 말을 막아? 거기에 순박이라는 게 나와요. 순박이 벗기지 않은 통나무란 뜻이거든요. 벌써 이게 확 좋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연스러움이 이제 최고다라는 그러니까 뭐 그걸 보면은 뭐가 느끼냐면 그 구절은 사실은 되게 추상적이어서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안 되지만 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하면은 세상 일이 이렇구나라는 어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되게 그래서 좋은 어쨌든 것 같아요. 명상이 좀 이런 예, 좋을 것 같아요. 허언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책 소개 좀 좋은 책인 것 같아요. 한번 예. 뭐 채택이 안 되더라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이미 채택이 안 된 걸로 이미 바로 얘기. 물론 나도 자신감 있게 던지긴 자신감 없게 던지긴 했지만.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